네, 8월 30일 오늘은 영민한 DJ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또 지난주에 늘 나오던 잭슨홀 미팅이 그렇죠. 마무리가 되고 나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맞습니다. 미 연준 의장이 해주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가고 네. 그리고 미증시도 상승하면서 끝났길래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원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 사실. 분위기가 조금 시큰둥하잖아요. 네. 저 사실 뭐 오늘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얘기 뭐 오전부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다들 기대했던 것처럼 뭐 비둘기적인 발언을 뛰어넘어서 슈퍼 비둘기였다. 슈퍼 뭐 비둘기.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어쨌든 이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선을 긋는 그런 이제 발언을 많이 좀 쏟아냈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계시키지 말라, 이걸 또 확실하게 또 강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지난주까지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도가 좀 높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코스피 지수도 지금 뭐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약간 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네. 코스닥은 지금 1%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지금 HLB라는 종목이 22% 넘게 급등을 하면서 네. 지금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막 역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몇몇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아직까지는 뭐 활발하게 이제 시세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무겁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8월 이제 MSCI 이제 분기 리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통화 정책과 관련된 민감도가 이제 해소가 됐죠. 특히나 이제 8월 달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FOMC 회의가 이제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는 조금 완화되는 게 아닌가. 원달러 환율도 이제 1160원 초반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도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까지도 매도를 좀 하고 있지만 확실히 매도 강도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9월에는 조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스탠스가 달라지는 흐름을 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강보합권에서 어쨌든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코스피의 그 지수를 좀 네. 받쳐주는 건 늘 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네. 외국인들은 빠지는데 기관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기관들 수급도 이게 썩 우리가 탐탁치 않은 게, 지난주에도 이제 저점 매수,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수급이 금융투자였거든요. 보통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단기적인 수급이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창구에서 이제 좀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걸 기대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투신은 결국은 이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들한테 특히 투신에다가 돈을 맡기지 않아요. 펀드 가입하는 사람 요즘에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들 직접 투자를 해버리시기 때문에 투신권의 이제 자금 운용이 상당히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좀 줄여야 되잖아요. 다른 때 같았으면은 진짜로 이제 지난주 한 2주 전에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출렁거릴 때, 그럴 때 이제 연기금이 조금 이제 하락 방어라도 좀 해줬으면은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제한적이었을 텐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냥 같이 팔아버리거든요, 외국인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 수급만 믿고 이제 기관들이 조금 탄탄하게 좀 받쳐준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결국은 이게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자금 여력이 아직도 좀 많이 여유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배팅할 수 있을 만한 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좀 중요하다. 결국은 저는 뭐 지수가 올라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시장이 이제 살아나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로 막 이제 또 도약하기 시작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투자 열기도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변곡점 구간이다. 8월 힘든 구간이 이제 지나고 9월에는 뭐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 인프라 법안도 이제 통과가 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뭐 네. 10월 달에 또 미중 정상회담도 또 예고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8월보다는 뭐 9월, 10월 달 시장이 좀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좀 회복되느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줘서 시장 지수 자체가 올라가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좀 네. 마음 놓고 투자를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9월에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황은 이 정도 다뤄보고요. 그럼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에 위지윅 스튜디오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추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저는 사실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요 종목이 이제 8월 26일 날 쭉 빠질 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점을 찍고 지난주에 뭐 16,600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가 조금 한산해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위직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테이프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거래가 조금 소강 상태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위직 스튜디오 소개를 해드릴 때도 컴투스가 위직 스튜디오 인수를 했다라는 호재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던 거고 덱스터도 사실은 지금 뭐 NC소프트부터 해가지고 몇몇 이제 엔터 컨텐츠 기업들이 지분 투자하는 걸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루머들도 이제 시장에 좀 돌아다니고 있고 그만큼 사실 요즘은 엔터 기업도 마찬가지고 게임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어찌 보면 필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와 관련된 또 핵심 기술 그 중에서도 이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몸값이 계속 좀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뭐 거래는 조금 한산하고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충분히 뭐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위직 스튜디오는 뭐 16,000원 아래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구간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목표가는 19,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전고점까지 시원하게 한번 상승을 좀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가격 전략까지 다시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또 8월 17일 날 소개해 주셨던 녹십자 한번 살펴볼게요. 아니, 제약바이오주 들고 오시는 것마다 일단 흐름이 굉장히 좋고 네. 이 또한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더 보유해 나가도 될지에 대해서 지금 강보합권에서 네.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녹십자가 오늘 고점 대비하면 한 16% 정도 수익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홀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시장에서 지금 막 모더나 위탁 생산, 그다음에 얀산 위탁 생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이틀 전에 토요일 날 동아일보에서 이 녹십자가 얀센에 이제 백신을 위탁 생산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장 출발하기 전에 이제 녹십자에서 공시가 나오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공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뉘앙스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아예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은 뭐 계약 성사 뭐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제 공시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고 1개월 내내 다시 공시하겠다 이 얘기는 진행 어쨌든 중이고 뭔가 현재 뭔가. 진행형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이제 한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 계약이 이제 성사되지 않았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얀센이라든지 모더나 쪽과 CMO 계약 체결할 날이 머지 않았다. 실제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으로 실적이 퀀텀 점프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 특히 독감 백신 쪽에서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거지만 하반기 안에 만약에 이제 CMO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완전히 이건 기업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을 만한 상당히 좀 큰 호재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 40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진짜 얀센이나 모더나 뭐 아직까지는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작년 고점이었던 뭐 50만 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정도 부분에서는 조금 보유를 하시고 오늘은 뭐 그 이슈가 나오면서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도 좀 있었고 횡보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충분히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를 해갈 만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40만 원까지는 좀 보유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문자 상담 도와드릴 순서입니다. 네, 우선 0982님께서 카카오게임즈 9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게임주가 연일 급등 종목들이 나와요. 오늘은 맞아요.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그렇죠.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 카카오게임즈는 고꾸라지다가 그래도 최근에 좀 오르는 추세로 돌아서는 것 네.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난주에 일단 강하게 이제 저점을 탈피하는 흐름은 분명히 나왔었어요. 네. 92,000원이면 이미 이제 상장되고 나서 아마 7월 중순경에 매수가 좀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까지 한 10% 가까이
손실 중이에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위메이드가 신작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펄어비스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난리예요. 그죠? 오늘도 지금 9%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 카카오 게임즈도 오딘뿐만 아니라 이제 오딘에 대한 이제 실적은 3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좀 되기 시작할 거고 오딘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주기 시작한다면 카카오 게임즈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요즘에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HLB,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전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코스닥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지 오히려 중소형주들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투자 심리가 조금 얼어붙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시총도 탑5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자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적어도 매수하신 가격인 한 9만 1, 2천 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볼 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보유하신 시청자분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원샷 원킬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제약주를 또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약주. 오늘은 시장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섹터 전략을 구사를 하기에는 좀 어중간해요. 왜냐하면 그죠. 지금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오늘 좀 빠지고 있죠.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니까 오히려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고 네. 미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올라왔는데도 삼성전자 잘 못 움직이고 소부장 종목도 지금 쉬고 있잖아요. 네.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오늘 그리고 또 주 초반 월요일이잖아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 하나 좀 깔아놓는다라는 개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어우, 하겠습니다. 매력적입니다. 네, 12,150원에 옵티팜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옵티팜이라는 종목 되게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요. 요 회사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제 본업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홀딩스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들이 그 이지바이오 계열 그룹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지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지분 30.66%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최대 주주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옵티팜도 원래는 동물용 의약품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박테리오 파지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인트론 바이오라든지 아미코젠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박테리오 파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박테리오 파지가 뭐 때문에 이제 중요하냐면 슈퍼 박테리아 항생제를 개발을 할 때 보통 우리가 항생제가 정말 좀 중요하잖아요. 어디 상처가 나거나 이랬을 때 항생제를 꼭 복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항생제에 이제 내성이 생긴 슈퍼 박테리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슈퍼 박테리아에 대처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 개발을 할 때 가장 좀 중요한 게 박테리오 파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박테리오 파지 사업에도 이제 진출을 해 있는 기업이 바로 옵티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은 그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녹십자도 결국은 본업인 독감 백신보다는 코로나19 백신을 수주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판명이 날 정도로 요즘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직간접적으로 뭔가 좀 관계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잘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주가는 지금 완전히 이제 바닥권에 좀 들어누워 있는 상황인데 이 옵티팜이라는 종목이 우리 국내에서 mRNA 백신으로는 유일하게 mRNA 백신 개발을 하는 임상 1상에 지금 진입해 있는 큐라티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공동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옵티팜이라는 회사고요. 여기에 이제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서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라든지 아즈텍 WB라든지 아주 IB 투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또 같이 관심을 좀 가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옵티팜이라는 기업은 큐라티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코로나19 특히나 mRNA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후보 물질이 이제 QTP104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을 자가 복제하는 기전을 활용을 해가지고 mRNA 백신을 좀 개발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더나나 화이자가 개발한 것보다는 한 단계 더 앞서 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이 mRNA 백신을 개발을 할 때 LNP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5 캐핑이라든지 사실 이 특허를 회피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사가 이제 달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난관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치고 국내에서 또 임상 1상에 진입을 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름대로는 또 프리미엄을 좀 받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차트를 잠깐 분석을 좀 해드리면 결국은 요 이슈가 이제 터졌을 때 주가가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하면서 18,0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12,150원대에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주가가 12,000원대까지 오히려 호재가 나오기 전보다 가격은 더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상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부담이 없는 역사적인 이제 저점 부근까지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바닥권을 이제 공략한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좀 해두시고 한 1, 2주 정도 편안하게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 가격은 12,150원 말씀드렸고 1차 목표 가격은 1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8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옵티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또 HLB가 시총 2위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러네요. 역전했네요. 제약바이오 참 이 종목 또한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안내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요. 뭐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 전략 그리고 지금 이제 흔들리는 시장 변동성 장세 속에서 틈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